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2020년 국가직 7급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 정말로 쉽게 나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와, 깔끔한데? 이런 경우 처음이죠. 7급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정말 지랄맞게 나왔거든요. 정말 돌출 문제라든지 돌출 판례라든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만큼 깔끔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답을 고르기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거의 90점 이상 또는 거의 100점 이상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볼까요? 특징이 뭐냐면 행정구제법에서 상당히 좀 적게 출제된 편이죠. 그리고 강론 쪽에서 보통 만땅 7문제가 나올 텐데 이 종합 문제도 거의 강론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거의 7문제가 골고루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와, 그죠? 그래서 보통 한 강론이 한 3, 4문제 나올 때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지는데 오히려 어려운 판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이한 것은 답을 고르기 힘든 상급 문제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체감 온도가 아주 낮았다는 거죠. 야, 이거 쉬운데? 느낄 정도로. 그러나 잠깐 중급 문제 한 몇 가지가 있긴 했는데 별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출제된 것 같습니다. 보통 총론만 시험 볼 때는 행정구제법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적게 나왔다는 점. 그걸 다 땜빵 해가지고 강론에서 거의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 13문제, 7문제 거의 배합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번 공무원 법관계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항상 옳은 것을 마킹하시고 1.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 행위가 징계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맞죠? 징계사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관할 인사위원회, 국가공무원은 징계위원회인데 그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요구 의무가 있다. 맞죠? 왜냐하면 징계 의결을 어떻게? 그렇죠.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2번, 요건 늘 나오는 거니까 할 필요 없죠. 정년은 뭐다? 공무원 정년은 뭘로 기준으로 한다? 기재된 실제 생년월일이냐 아니면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더라도 신뢰보 위반되는 게 아니다. 그런 판례 많이 봤죠. 봤을 테니까 이건 틀린 거고. 그 다음 3번,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판례, 3번은 어려운 판례가 아니고,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검은의 직업을 구하려면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보수의 직업 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족하고 그 보수 항목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 리가 없지, 당연히. 아니,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주냐고, 그죠? 법률에 근거 있고 예산도 있고 해야 되겠죠? 그럼 4번, 이것도 자주 보던 겁니다, 그죠? 국가공무원이,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여기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로, 집행유예는 보통 한 2년, 3년 가겠죠? 이렇게 갔다. 그럼 기간이 종료하고 그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효력은 소멸한다? 당연퇴직된 게 소멸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판례를 할 수도 있겠는데 뭐냐면 집행유예 선고받은 순간 그때부터 당연퇴직이 되겠죠. 근데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공무원들을 직원을 승계한 겁니다. 직원 승계. 승계한다는 건 뭡니까? 적법한 공무원일 때 승계하는 거지 이상한 공무원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까지 승계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승계된 과정이 언제냐? 이쯤이라는 거죠. 여기서 직원 승계가 있었는데 그럼 당연퇴직이 됐으면 끝났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요 순간까지 계속 근무를 해왔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럼 이 사람들 공무원을 쳐주느냐? 그럴 수가 없죠. 비록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요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퇴직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퇴직이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공무원이 아니었던 사람은 공사 직원으로 승계될 수도 없는 거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당연퇴직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 거죠. 자, 이번은 별로 볼 건 없죠. 옳지 않은 거 해서
1번 임의 동행 요구 자유롭죠.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다. 맞죠? 그다음 2번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통 제시하는 게 원칙인데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한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그 불신 검문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 맞죠? 너무 영화 같은 상황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악당들이 뭐 경찰관 복장을 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경찰관 복장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경찰관인가 보다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자주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다음 3번 경찰관이 불신검문하기 위해서는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반드시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 형소법상에 그 정도 혐의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불신검문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상 즉시강제 또는 행정조사라고 할 수 있죠. 보통은 즉시강제라기보다는 조사로 파악해요. 조사로. 최근에는 다 조사로 파악하니까. 그래서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분하고는 다르니까 똑같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죠. 그럼 4번 경찰관 보호조치 활동에 관해서는 재량 인정되므로 술에 취하여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를 피구호자, 가족에게 인계, 이것도 많이 나왔죠. 인계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보호조치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위법인 거죠. 가족에서 인계할 수 있으면 보호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치 면칙상. 그죠? 인계할 수 있으면 인계가 우선인 거죠.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 다음 자, 지방자치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은 그 처분으로 인해 지방단체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는 사실만으로도 위법성 인정된다. 그렇진 않고 주민소송은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서 감사 청구한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되는 거지. 따라서 재무회계와 관계없는데 손실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입니다. 그 다음 2번 지방단체는 기관위임 사무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보 및 번위에 관한 권한 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맞죠? 지방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토지의 등록 또는 지번 부여 이런 것들은 국토를 관리하는 국토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사무가 되겠지.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끼리 싸워야 되고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단체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지방단체 상호간이죠. 단체와 단체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단체가 싸울 때는 지방단체 자치권, 권한을 침해할 때인데 기관임 사무는 국가사무니까 이런 걸로 다툴 만한 실익이 없는 거죠. 따라서 단체는 당사자가 될 수는 있어도 국가사무를 다툴 때는 이런 것들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3번 교육감이 직요법에 따라 독자적 권한으로 지방의회에 조례한 의결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한 경우에 교육감이죠. 지방의회가 재의결하기 전이라도 교육감은 제의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아니고 철회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이 있죠. 그리고 교육감이 있죠. 지방의회가 있으면 제의 요구는 20일 이내에 조례안이 송부되고 와서 20일 이내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 또는 부당할 때. 그러니까 2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 20일 이내에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제의 요구 명령하는 권한과 제의 요구하는 권한은 서로 각각 별개의 처분이라는 거죠. 별개의 처분. 독립된 권한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교육감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일 이내에 재요구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4번 지방단체의 장이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지방단체의 장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원래 단체의 장은 안 됩니다. 원래 단체는 되는데 방금처럼 자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단체와 국가기관 했을 때 단체 그리고 단체와 단체 이랬으니까 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장이 국가사무를 기관 위임받아가지고 처리할 때는 그때는 국가기관인 거죠. 국가기관. 그럼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에 해당하니까 그때는 예외적으로 장이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네, 자, 계속해서 4번 공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관제당국이 착오로 행위재산을 사연의 재산과 교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 폐지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맞죠? 그래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용 폐지 의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공유재산에 대해서 취득 시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반 재산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원래 행정재산은 취득 시효가 안 되고 일반 재산은 가능하죠. 일반 재산의 상태가 기간 동안에 계속되어야 된다. 그런 판례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그죠? 3번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점용,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한 자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니고 이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사용 협의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지.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면 함부로 사용한 거죠. 그럼 뭐 합니까? 함부로 사용한 사람한테 변상금 부과죠. 변상금.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 변상금은 모를까?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죠.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었으니까 뭐 그런 말이죠. 이것도 뭐 자주 나왔던 것이고. 강론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크게 부담 없는 강론들이었습니다. 4번 도로관리청은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락받지 않고 점유해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맞죠? 소유권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왜? 그렇죠. 이런 것들 뭡니까? 공물 관리권에 근거한 거죠. 관리권. 관리한다는 것은 소유해도 관리할 수 있지만 사용권을 갖고 있어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뭐 그것도 뭐 자주 나왔던 것이고. 늘 나오던 거라 뭐 특별히 어려운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죠, 아주. 그죠? 이런 적이 없었는데. 5번 조세행정 및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 환급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경우에 납세자는 그 거부 행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환급 결정이라는 게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고 나서 이미 권리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환급 결정하는 거야. 이건 얼마 돌려줘야 되느냐 하는 내부적인 계산 절차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그걸 거부한 것도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다음 2번 신고 납세 방식의 경우에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맞죠? 신고할 때는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맞고 3번 조세를 부과징수할 때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법률의 근거 필요하지만 감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니죠. 조세를 안 때리는 것도 심각한 거지 사실은. 돈 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 깎아주는데 나는 안 깎아준다? 누구는 깎아준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조세는 항상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이건 틀렸고. 4번 과세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에서 이것도 뭐 복잡한 판례긴 했지만 늘 하던 거라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과세관청이 이의 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처분을 되풀이할 수가 없다. 맞죠? 꼼수 쓰지 말라고 그랬죠? 원래 불가변력이란 것은 언제 생깁니까? 불가변력은 준사법 행위에 생기는 거죠. 준사법 행위에.
불가변력은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준사법 행위,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있는데 처분이 위법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의 신청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취소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쟁송 취소가 되죠. 쟁송 취소는 준사법 행위니까 불가변력이 생겨서 함부로 번복할 수 없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다 꼼수를 쓴 거야, 그죠? 이의 신청 받아서 옳다고 생각해 놓고는 쟁송 취소가 아니라 마치 스스로 취소한 것처럼 직권 취소의 형식으로 한 거지. 직권 취소는 준사법이 아니니까 불가변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럼 동일한 처분을 또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 취소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쟁송 취소와 같은 것이죠, 사실은. 이의 신청 받고 한 것이니까 신청에 따른 취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로 봐서 불가변력이 생긴다라고 했던 거죠. 이것도 뭐 많이 나왔었으니까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6번 자동차 운전면허, 운송면허 옳지 않은 것. 자, 요거 1번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판례긴 한데 이것도 뭐 자주 나왔던 거니까 답을 고르기 어려웠던 건 아니었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 면취치, 허취치죠.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후의 운전행위를 무면허 운전이라 할 수는 없다.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건데,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론상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운전면허가 있고 그걸 취소했는데 이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공정력이 있으니까 취소하게 되면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불구하고 운전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취소 판결에 따라 이걸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그동안에는 운전할 수 없는데 한 거니까 뭐가 됩니까? 무면허 운전이 되죠. 공정력 때문에. 근데 취소 판결이 있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즉 소급표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거지. 그럼 운전해도 무면허 운전이 아닌 거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의 운전행위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보통 판례가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공정력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당하거나 영업 정지당하면은 영업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인데 판례 중에서 가끔 형사처벌이 있죠.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 이런 경우는 요걸 강조합니다. 판례가. 요걸 강조해서 그동안의 무면허는 무면허가 아니었던 것으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끔 해주는 겁니다. 요럴 때만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이런 판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구별하셔가지고 일단 판례상으로는 밑에 거 소급표를 강조해서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보통 이런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죄로 처벌하니까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하니까 주로 이쪽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판례가 많이 있다는 거지. 형사처벌과 관계될 때. 그러나 형사처벌 관계되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공정력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2번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장도 없이 체열 조사가 행해졌다면 당연히 불법이죠. 그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맞죠? 이거 읽어보면 다 아는 것이고. 3번 개인 택시 양도양수 인가 있은 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서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책임이 승계되니까 그랬죠? 책임 승계. 그래서 책임이 승계된다는 게 다수가 판례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사고 친 것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4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이 형량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고 음주운전은 결과가 참혹하죠. 결과의 참혹성 이랬지. 그래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볼 때 보호되어야 되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 그 말이죠. 그죠?
공익성 필요가 훨씬 더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그랬죠. 그다음 7번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 수용위원회가 토지에 대해서 사용 재개를 때 사용할 토지 위치와 면적 어쩌고저쩌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이야기고. 2번 사업 인정 기간은 어떠한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한테 의사와 능력이 없다면 준하만 하죠. 그럼 거부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고. 3번 협의 취득으로 인한 사업 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협의 취득하는 게 사법상 계약으로 보죠. 판례하면 학설은 공법상 계약, 판례는 사법상 계약이다. 그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므로 맞죠?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의한 협의 성립에 확인이 있었더라도 수용 재결과 동일하게 원시 취득 효과를 누릴 수는 없다. 틀렸고 이거죠. 뭐 이것도 보통 수용 재결하게 되면은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깨끗하게 하자 없이 취득하는 거죠. 원시 취득. 그동안의 모든 가처분 이름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협의 취득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건 계약이니까 전 권리에 남아있던 여러 가지 저당권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승계 취득이다. 그러나 이 협의 성립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수용 재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그때는 원시 취득이 된다는 얘기죠. 이 말입니다. 뭐 이런 정도 뭐 새로운 판례가 나왔나? 뭐 그렇게 싶은 거고. 그다음 4번 사업 시행자 이거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하고 내용에 대해서 하고 그 규정은 합의나 재량에 따라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맞습니다. 보통 법에서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없죠. 그 다음 이주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법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 상가 분양권 같은 거 말고 필수 시설 있죠. 기본 생활 시설, 즉 도로, 급수, 배수 시설 이런 것들은 재량에 따라서 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지 안 할지 그런 데한 재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내용은 원칙적으로 재량이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량이 없다라고 분리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8번 옳지 않은 거 1. 어떤 토지에 대해서 도로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고 지적 승인이 있었다면 땅에 대한 정보죠. 그 도시계획 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다 하여도 결정 및 승인의 고시에 의해서 토지는 행정재산이 된다. 아니고 즉 공용 개시, 공용 지정이 되려면은 형체가 있어야 되고 공용 지정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사표시. 그죠? 그래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은 결정과 그 지적 공부에다가 승인한 것만 있는 거지 실제로 만들어진 게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용된 적이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용 개시가 제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 2번 개발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 주는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금전급부라는 조세로서의 특징을 가지므로 맞습니다. 실질적인 조세 일종으로 본다. 보통 기습행위로 많이 해석하죠. 뭐 그런 말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다음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 이런 것들은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란 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 그래서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절대 허가할 수 없는 경우다 라고 해서 허가를 받지 못해서 무효가 된 거 그런 게 아니라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죠. 그럼 더 이상 뭐다? 그렇죠.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맞죠? 굳이 무효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다 그 뜻입니다. 4번은 별것 아니고 공단이 법령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이 지급 정지되었다.
그걸 통보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이건 뭐였다? 즉 최초의 그 연금 결정은 행정처분이죠. 그래서 그 지급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다. 그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지급 거부를 취소하고 나서 다시 결정해서 돈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래서 100만 원 받고 있다가 이제 와서 법 개정으로 이 단어가 중요하죠. 법이 개정돼서 이 법에 따르면 더 이상 돈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돈이 안 들어와.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 말을 갖다가 지급이 거부됐다고 하는 건데 이때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법률 개정의 내용에 따른 거죠. 법 자체에 대한 거니까 이때는 지급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뭘 다툰다? 공법상 당사자성으로 다투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항고송이 아니라 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9번 옳지 않은 거 1. 사업자 등록은 단순한 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2번이 좀 문제가 되는 판례인데 이것도 자주 봤던 거죠. 사실은 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했을 때 그럼 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는 무슨 신고였다?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건축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그럼 수리함으로써 건축한다는 얘기는 아마도 수리 신고 아닐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본래 신고는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실질적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수리 신고라 본다면 실체적 이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하면 틀린 게 돼야 되는데 이 판례는 없다가 맞다고 됐기 때문에 이상한 판례다 그랬죠. 그래서 수리 신고로 본다면 실체적 이유를 들어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좀 특이한 판례다. 예외적 판결. 그렇습니다. 예외적 판결. 그 다음 3번 이건 뭐 옛날에 예상했던 판례니까 체육시설 회원 모집할 때 그 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원하는 신고이며 승인하는 검토 결과 통보는 이 통보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모집할 수 있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죠? 이 말인 것이고 뭐 새롭게 나온 건데 그죠? 그때는 옛날에는 그 법률상 이익을 논하는 거였고 기존 업자가 원고 적격이 있다는 취지로 나왔던 것이고 지금은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나온 거죠. 결론은 다르지만 같은 판례입니다. 장기 요양기간의 폐업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위청 이를 수리한 경우에 즉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수리할 대상이 없죠. 그럼 이 수리처분은 내용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수리 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아닌 게 아닌 거죠. 무효가 되죠. 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10번 행정 절차 옳지 않은 것은 1. 뭐 이것도 뭐 다 너무 쉽네. 그죠? 처분 절차를 준수했는지는 본안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뭡니까? 절차상의 하자, 준의 절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안 문제죠.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맞죠? 요건 단계에서는 원대협 검토하는 거지. 준의 절형 검토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번도 자주 나왔던 거. 자, 신청에 앞서서 신청서에 대한 검토 요청을 했다.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를 보기는 어렵다. 맞죠? 자, 신청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접수하고 처리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 의무가 생기려면 이 신청이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의사가 있어야만 이게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검토를 요청했다는 얘기는 검토 요청은 이런 의사가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의무가 생길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검토 요청은 신청의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의무를 생기게 하는 신청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3번 병역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편입 취소 처분을 할 때 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꼴 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된다? 군대를 가야 되죠. 군대를 가야 된다. 편입되면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죠. 편입이 취소가 되면 엄마야 하고 군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소 처분은 침익적인 처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차법이 적용되는 경우고 어느 게 적용되지 않는 거죠? 병역법에 따른 강제 징집으로 군대 가는 것은 이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이랬죠. 그 다음 4번 행위청은 처분 상대방에 대한 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침해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아니고 반송이나 불출석은 침해적 처분 즉 청문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죠. 그럼 청문의 예외 사유는 뭐다? 네 가지 대포, 그죠? 공자성 포입니다. 공공의 안전, 필요한 자격 없음, 처분의 성질상 곤란, 그리고 진술기에 포기한 것이 명백할 것 해서 공자성의 포까지 해서 네 가지죠. 공자성은 요거 사전 통지 예외 사유 세 가지고 공자성 포는 의견 제출, 청공제라고 하는 거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의 예외 사유 네 가지죠. 세 가지는 공통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불출석했다는 것은 말하기 싫어요? 진술기에 포기했다? 그렇다기보다는 못 온 걸 수도 있죠. 안 온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못 온 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바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11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 헌법에서 인정한 법규명 형식 하면은 대총부 예시로 보면 기타 등등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감사규칙은 법규명이 아니다 아니고 예시로 하면 해당하는 거죠. 열거로 볼 때는 아닌 것이고 2번 고시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국민의 기본을 침해하는 법규명을 기능하는 경우에 그럼 고시가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면은 행법이죠. 행법은 법규성이 있죠. 그 다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죠. 그러면은 직접성이 있으니까 처분성이 있네. 처분성이. 그죠?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처법이죠. 그럼 처분적 법규명령은 행정소송이 되니까 헌법 소원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원칙은 안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헌재가 고집을 피우죠. 헌재가 된다라고 억지를 피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했으니까 헌법재판소 판례일 것이고 대상이 된다가 헌재 입장이다. 그 말이 헌재 입장이다. 그 다음 3번 집행명령은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규명에 해당하지만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맞죠? 절차만 정하니까. 4번 상위법령 시행하기 위해서 하위법령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 기간 내에 지체를 합리적 기간 내의 지체니까 당연히 위헌적인 부작위로 볼 수가 없다. 맞겠죠? 합리적 기간 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다 자수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답 고르기가 너무 쉬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무효인 행위 옳은 것은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하면은 뭐죠? 취소를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 무효더라 이거죠. 어차피 껍데기가 취소니까 취소의 제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맞죠? 대표적으로 전기조, 심판 전치, 제소 기간. 물론 지금은 이게 임의적이니까 중요한 것은 제소 기간을 지킬 것. 따라서 이 소송이 제소 기간 안에 제기되어 있어야 예외적으로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번 무효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행위의 법적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보충적으로 아니죠? 이거는 명백성 보충요건설이죠. 그러니까 통설 판례 입장은 뭐다? 중대 플러스 명백설이니까 요거하고는 배치가 되죠. 그 다음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사정판결 할 수 있다 안 되고 취소에만 규정이 있고 무효인 경우에 준용하지 않는데 이걸 유추할 것인가 안 하죠. 안 하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에는 간접 강제가 인정이 된다 아니고 자 간접 강제 정리해 보면은 이건 뭐 매달 하던 거라 귀찮다 그죠? 이 정도로 생각이 돼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취급 같은 경우는 재처분 의무와 간접 강제가 있는데
재처분 의무는 거부 처분을 취소했을 때 인정이 되죠. 간접강제도 마찬가지. 직접 처분 안 되고 아시죠? 그리고 부작위에다가 그대로 준용하죠. 방치했을 때 부작위에다가 그대로 준용하고. 무효인 경우는 재처분 의무만 준용하고 간접강제는 준용하지 않는 거지. 역시 또 유추할 수 있는가? 안 된다고 하지. 판례가 안 된다고 하지. 당소는 둘 다 안 되죠. 이거 뭐 기본이라. 그죠? 이걸 틀리면 시험장 들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제가 7급 강의 해설하면서 이렇게 쉬운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자, 기속과 재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재량은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익과 이익 형량을 통해서 범회적인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죠? 요건 구비해도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2번 기속행위는 법원이 적용을 통해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독자적 결론, 그 결론에 비추어서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유선에 판정한다. 독자 판정 맞죠? 재량권이 있으면 일탈 남용 여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전면적 심사 방식이다. 판단 대치 방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3번 의제되는 인허가가 딸려오는 게 재량행위다. 그럼 주된 인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인허가가 의제되는 한도 내에서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맞죠? 그래서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지만 그죠? 이런 걸 함으로써 개발행위 허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재량행위라면 여기 기속행위라면 이게 딸려온다면 합쳐가지고 재량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인 거죠. 4번 사실의 존부, 사실이 있다 없다 판단해도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건 약간은 세모가 되는데 그죠? 논란 좀 있는 것이고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에라도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건 틀렸죠. 사실 오인했으니까 기초 사실이 없죠. 기초 사실이 없는데 처분하면은 위법이다. 재량권 남용이니까. 이것도 뭐 크게 논란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14번 공법관계 사법관계 옳은 것은 이건 뭐 입찰보증금 하면은 사법이죠. 공법 틀렸네.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예외적 허가 특허죠. 특허니까 공법이죠. 개발부담금 부당이득 과언학금 반환은 공법상 보는 관계다. 아니고 이거는 민사소송을 한다고 그랬죠. 과언학금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판례상 원칙은 민소죠. 예외적으로 내모는 당소죠. 내모는 뭐다? 부당이득은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사건 그랬죠.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사건만 당소. 개발부담금이니까 민소 사법관계. 아까 했던 공토법에 따른 협의 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다. 맞죠? 판례상으로는 사법상 계약. 학설은 공법상 계약. 그 다음 15번 공개법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보 공개 청구권자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없는 사단 다 포함되고 이런 것들은 목적도 불문한다. 말 그대로고. 그 다음 이 공개 청구된 정보가 자기 새로 나온 판례이긴 한데 다 우리가 교과서에 기본서에 다 나와 있죠. 그죠? 수사 의견서의 경우에 이런 내사 자료 항상 비공개가 아니라 그런 수사 의견서인 경우에 방법, 절차 등이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 때에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맞죠? 그죠?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비공개지. 그죠? 내사 자료 플러스 현저 곤란. 이때 비공개입니다. 근데 그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 거니까 비공개가 아닌 거지. 비공개가 아니면은 공개한다는 말인 거죠. 공개한다. 현저하게 곤란할 때만. 이게 조금 이제 특이한 판례지만 역시 답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 나왔던 판례라서. 3번 외국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한 정보다.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틀렸죠. 우리가 외국말을 들을 건 아니잖아. 그죠? 우리나라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으면 공개하는 거지 뭐. 그죠? 외국에서 절대 말하지 마. 그랬다고 뭐 말 안 하나? 우리 기준으로 판단한 거지.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교육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결과 이것도 뭐 수십 분 나와서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승진 규정을 근거로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맞죠, 그죠? 왜? 이런 공개를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 관계 법률에서 승진에 관해서 대통령이 정한다. 그래서 승진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서
건무 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 비공개였죠. 근데 이런 명령에서 비공개가 정부의 비공개가 힘을 받으려면 법률에서부터 비공개 자체에 대한 위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승진에 관해서 정하라고 했지 그 비공개에 관해서 정하라고 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근거가 없으니까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공개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16번. 대집행 계고 시 내용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만으로 특정 대상 아니다. 맞죠? 종합문서, 종합판단. 장례식장 사용 중지는 부작 의무죠? 대집행 대상이 된다. 안 되죠. 자격만. 3번 대작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경우에는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아니죠. 잠깐 옳은 거 옳으니까. 그죠? 이상하다 했네. 자, 그래서 법률이건 법률에 근거한 명령이건 의무로 부과하면 다 되는 것이고 대집행 계고는 대집행의 의무적 절차의 하나이므로 생략할 수 없지만 아니죠. 생략할 수 있죠. 비위, 비상시, 위험 절박할 때. 그리고 철거명령과 계고 처분을 한 장의 문서로 동시에 행할 수는 있다. 이건 맞죠. 단 충분한 기간이 부여된다면 뒷부분은 가능한데 앞에 때 드렸죠. 계고하고 영장에 한 통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17번 옳지 않은 거 1. 하나의 납세 고지세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 납세 고지세의 각각의 세액과 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맞죠? 별개의 처분이니까. 가산금은 아니죠. 가산금은 법정이자고 가산세는 독립한 처분이다. 요거 최근 판례로서 이미 예상됐던 거죠. 기본세 다 있습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송의 대상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불복할 때는 항고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고 즉 이행강제금, 집행벌에 대한 불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징금처럼 항고송이 되는 게 있고 과태료처럼 항고송이 안 되는 게 있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이쪽이었다가 이쪽으로 바뀐 거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하지만 여전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이쪽이다 하는 게 최근 판례에서 나와 있습니다. 최신 판례긴 하지만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 기본세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자, 13번. 지방단체 속 공무원이 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위반을 했을 때 단체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맞죠?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양벌 규정에 해당하고 기간 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사무니까 양벌 규정에 해당할 수 없고 이거. 4번. 과징금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맞죠? 자, 고의과실은 뭡니까? 형사처벌은 감옥 보내는 거죠. 악마 같은 놈들. 그러니까 마음이 나빠야 돼, 이거.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행정상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죠. 하나 빼고 하나 빼기 과태료. 과태료는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상 조치, 가산세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의 과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간 좀 모순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고의 과실은 필요 없다고 그래놓고 이건 또 따진다?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게으름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면 다른 말로 하면은 과실이 없는 이런 말 될 수도 있죠.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요. 이게 왜 다른지. 근데 하여튼 다르답니다. 법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르답니다. 똑같은 말 같은데. 그 다음 18번 공토법 옳지 않은 것은 1. 자녀지 수용 청구권은 요건을 구비한 때 재결이 없더라도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맞죠? 일방의사 효과 발생이고. 이번 공익사업의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남은 시설에 손실 입은 자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 곧바로 아니죠. 여러 번 나왔던 것이고 재결 절차를 거쳐서 그걸 다투고 나서 해야 되는 거죠. 곧바로 할 수는 없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3번. 국가 등의 공적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기관의 최종의 허업 판단과 승인 결정하에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 범위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한마디로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는데 그 사업 시행자는 국가 등 행정 주체일 수도 있고 그 힘을 받은 공무 수탁 사인일 수도 있고 그러한 거죠. 그럼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어느 하나라도 위법 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서는 평가할 수 없죠. 평가했다 하면 위법하게 되겠지. 뭐 당연한 얘기고. 근데 법원은 그 감정 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추출하여 참작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감정평가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판할 때 보조자료에 불러지 보조자료에. 판사 마음인 거지 뭐. 그죠? 추출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다음 19번 행정소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인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 우사인재를 먼저 따질 필요는 없다. 맞죠? 자, 무효확인 소송이란 항고소송이죠.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이란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민사소송으로 행해진 경우에 민사법원에서는 행정처분의 무효인 경우에는 이 무효임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뭡니까? 민사법원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헤쳐먹으니까 별도로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래가지고 소익이 없다고 했다가 왜? 무효 확인에서는 보충적으로만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랬죠. 그러다가 판례가 바뀌었지. 얘 민소 아닌데 행소인데 그래가지고 민소라면 모를까 행소니까 이걸 인정할 필요가 없지. 따라서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관계없고 요걸 하든가 말든가 별도로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건 국토기획법상 토지 소유자 등이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야 이게 가장 옛날에 진짜 쟁점이 됐었던 건데 이거 말들이 많았었는데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자 맞는데 문제가 뭡니까? 자 보통 당소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당사소송이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입니다. 그럼 국가란 공공단체를 자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니까 요게 예시라고 보면 이 권리 주체는 행정 주체만 의미한다. 국민은 빼고 그럼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민소고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만 당소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국가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 주체니까 어차피 권리 주체니까 인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민소가 아니라 당소가 될 수 있다. 이게 민소냐 당소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 판례에서는 그냥 뭐 그렇게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느냐. 종래 다수견에는 둘 다 당소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게 거의 다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판례가 인정해 준 거죠. 당사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다음 3번 합의제행정청 처분에 대해서는 합의제가 피고가 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 등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회가 피고된다. 회가 아니라 이것만 특이하게 위원장이죠. 토방공감, 토지수용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같은 것들은 단체 자체, 회이거나 감사원, 원 자체지 위원장이나 원장이 아니었죠. 중앙노동위원회만 노 그랬죠. 노. 얘만 장이다. 특이하게도. 그 다음 권한의 내부임이 있을 때 수임기관이 차고 등으로 원처분청 명의가 아닌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권한 없이 자기 명의죠. 그럴 때는 내부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맞죠? 그 명의자. 그래서 원래 내부임은 B가 내부적으로만 위임받았으니까 대외적으로 처분할 때는 A라고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썼더라? 아차차 이런 거죠. B라고 써버린 거지. 그렇다면 상대방이 보는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B밖에 없다. 나는 너밖에 안 보여 그랬죠?
너밖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B를 피고를 할 것이다. 그 B가 바로 내부 수임기관. 뭐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0번 국가배상법 영조물 설치 관리에 옳지 않은 거. 공공의 영조물에는 참 이것도 참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프로입니다. 이제 낼 게 없나 봐, 그죠? 대합실과 승강장 및 도로상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와 차량 신호기도 포함된다. 영조물에. 맞습니다. 이게 무슨 관계냐면은 그런 게 있었죠, 원래. 철도 공무원이 관여한 사고하고 철도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사고 난 경우하고 했을 때 뭐 저런 것들은 이론상 당연히 영조물이겠지만 판례상으로 철도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고 철도 시설물의 하자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이때만 국가배상법이다 하는 과정에서 저런 것들을 언급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하천의 제방이 계획 홍수위를 넘고 있더라도 자 제방이 있는데 계획 홍수위 요게 아마 홍수가 나면은 최대 만땅이다 라고 예상된 거죠. 이거를 제방이 넘고 있습니다. 제방이. 하천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하천시설 기준으로 정한 새로운 하천을 설치할 때 이미 있는 거 말고 기존의 거 말고 새로운 걸 설치할 때는 여유고 그러니까 계획 홍수위보다 좀 더 여유 있게 뭡니까? 이만큼을 좀 해야 돼 이거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새로 설치할 때 문제인 것이고 기존에 설치한 것을 다 고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걸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없지. 그럼 너무 과하죠. 그죠? 따라서 기존의 것을 다 고쳐가지고 새롭게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 할 때는 요게 여유고다. 여유고. 새로운 기준에 따른 여유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죠? 여유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계획 홍수위는 넘고 있다. 이건 넘고 있다. 이런 거지. 그 정도면 하자가 없다고 해야지 뭐. 그죠? 통상의 안전성은 갖추고 있다. 통상 안전성. 보통의 안전성. 극강의 안전성 말고. 그죠? 통상의 안전성 갖추고 있으니까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사건이죠. 600년 천년 빈도 최대 강우량 사건. 600년 천년 빈도는 불가항력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럼 3번 국가나 지방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 관리 맡은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해야 한다. 맞죠? 선택적 청구. 그럼 4번 자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고 하여도 군에 의해서 노선 인정 기타 공용 게시가 없었던 이상 이 도로를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보통 영조물이라고 하면은 뭐 있죠? 영조물이라고 하면은 적법한 권한에 기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 누가 관리해? 행정 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행정 주체, 군이 관리하는 거지. 근데 이거 지금 군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죠? 군이 사실상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군민들이, 민간인들이 사실상 통행에 제공하고 있었던 거지. 그죠? 군이 제공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행정청이 직접 사실상 관리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것은 영조물이라 보기는 어렵다. 사실상 통행했던 거지 사실상 관리했던 게 아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판사가 조금만 생활 달리 했다면은 불쌍한데 좀 도와줄까 하면서 국가배상을 인정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판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뭡니까? 여러분들이 늘 보던 판례, 늘 나왔던 판례가 그대로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물론 이제 지방자치법 같은 문제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행정법 문제라기보다는 권한쟁의 심판이니까 헌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헌법을 다 하시니까 그 정도 판례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답을 고르기 어려운 것도 없고 가끔 어려운 판례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답을 못 고를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는 상당히 만점자가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는 어디까지나 암기하고 지금 제가 해설하듯이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원칙은 뭐, 예외는 뭐 이렇게 툭툭툭 나온다는 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험 보실 기회가 있다면 좀 더 깊이 그리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